구하라 데이트 폭행 사건 총정리. 구하라 최근 카라의 구하라가 데이트 폭행과 관련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위주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두 의견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애의 시작. 둘은 한 케이블 방송 마이매드 뷰티 다이어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가 MC로 있었고, 남자친구는 헤어 디자이너로 게스트 출연했습니다. 이날 남성을 좋게 보았는지 구하라가 먼저 SNS를 통해 연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인인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 의심스러워 진짜 구하라가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하였고, 그 계정이 진짜 구하라임을 알게 되자 서로 연락을 이어갔고, 그러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7월입니다.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난 9월 14일, 구하라가 데이트 폭력을 당해 입원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 9월 10일 구하라는 한 연예 관계자와 식사를 가졌습니다. 매니저를 동반한 자리였으며 광고 화보 관련 미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구하라는 이 자리에 연예 관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측은 평소에도 남자친구가 남성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감당하기 힘든 말을 했다. 이날도 괜한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서 남자친구에게 배석자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하라의 남자친구는 구하라가 남성과 식사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언짢음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는 12일 남자친구가 일하는 헤어숍 앞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구하라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은 이날 밤 13일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하라의 남자친구는 새벽 구하라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남자친구 측의 의견 폭행을 당했다는 구하라 측의 주장은 틀렸다며 조선일보와 인터뷰. 특히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남자친구 얼굴에 난 상처 사진이 화제가 되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남자친구 쪽으로 여론이 움직임. 구하라의 격정적인 성격을 견디기 어려워 그날 밤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 처음 만난 날이 비밀번호였기에 문제없이 구하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미 구하라의 집을 함께 쓰고 있었기에 구하라가 주장하는 가택 침입은 말도 안 된다. 내 차량 번호가 구하라의 집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가? 당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구하라의 감정이 격해졌고,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이라고 말을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태어나서 여자를 때려본 적도 없고, 구하라가 만약 멍이 들었다면 흥분한 구하라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후 집에서 나와 새벽 3시께쯤 경찰에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 그날 구하라 측의 의견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자 구하라 측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간의 정황을 공개함.
특히 공개된 카톡 대화 내용으로 남자친구 인성이 논란이 되었고 진단서와 멍이 든 신체 사진이 구하라 씨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시작함. 남자친구가 새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이 와중에 잠이 오냐고 발로 찼다. 이후 화이트보드로 나를 밀치고 공기청정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와중에 저항을 하는 가정에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분명한 쌍방 폭행이었으며 그가 말하는 일방 폭행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나를 폭행하고 집을 떠나며 너 X 돼봐라.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줄게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멍이 든 신체 사진을 공개함과 동시에 남자친구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남창 새끼 집에 가도 상관없다. X발 같은 새끼들 만나러 가든지 말든지 등등 구하라의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이날 3시에 구하라 집에서 떠나며 협박을 했다고 구하라 측이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남자친구는 이날 집을 떠나자마자 디스패치 측에 메일을 보냈다.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 구하라 제보 드릴 테니 전화 좀 주세요. 이 때문에 여론은 구하라 측으로 다시 기울게 되었다. 연락 주세요라고. 실망시키지 않아요. 구하라와 남자친구의 경찰 출석. 경찰은 해당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구하라의 남자친구는 어제 17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자들에게 구하라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호소했습니다. 구하라도 오늘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팔과 얼굴에 상처를 가리려 붙인 밴드에서 이미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영의 뜬금포 팝콘 같은 카라 출신의 강지영은 16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팝콘이 튀겨지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팝콘은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는 간식이죠.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재미난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팝콘 각이다라고 표현하며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한 이유로 강지영의 해당 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하라와 남자친구 간 쌍방 폭행 사건이 팝콘 각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네티즌들은 강지영과 구하라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자라며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기는 하지만 강지영 씨가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포스트를 올렸어야 했나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